아직 돌도 안 된 듯한 아기를 미군이 철조망 위로 아슬아슬하게 들어올립니다. 또 다른 아기도 사람들의 손을 거쳐 철조망을 넘어갔습니다. 공항 밖은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을 셀 수 없을 정도. 이미 곳곳에서 검문과 통제를 강화한 탈레반은 공항 입구를 지키며 위협 사격까지 가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희망에 부모들은 아기만이라도 구해달라며 공항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장교는 탈레반의 매를 맞으면서도 어머니들이 필사적으로 아기를 구해달라고 소리친 뒤 아이들을 철조망 너머로 던졌다고 영국 언론에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18,000여 명이 카불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목요일 하루 3,000명을 탈출시키는 등 지난 14일 이후 9,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통제로 아프간인들의 공항 가는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검문소 곳곳에서 아프간인들을 폭행하고 여권과 여행 서류를 찢으며 출국을 막아 공항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탈출을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카불 공항은 폭염 속에 탈수와 탈진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은 전문 의료진이 아니라 카불 공항에 배치된 군인들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계속 희생자가 나옵니다. AP통신은 영국 국방장관 성명을 인용해 카불 공항의 혼란 속에 아프간 민간인 7명이 더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불 공항의 사망자는 이미 수십 명이 넘습니다. 앞서 현지 매체인 톨로뉴스는 공항에서 총격으로 숨지거나 압사한 사람이 최소 40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탈레반의 대원들이 복면과 제복 차림으로 행진하는 특이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프간 독립기념일인 지난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탈레반 깃발을 앞세운 대원들이 2열 종대로 줄을 맞춰 남부 칼라트 시내를 행진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대원들은 눈만 노출한 채 얼굴을 흰 복면과 두건으로 감쌌고 아래 위로 모두 흰색 옷에 검은색 방탄조끼를 걸쳤습니다. 손에는 미제 M16으로 보이는 소총을 들었고 부츠 형태의 군화를 신었습니다. 보통 아프간 전통 평상복에 터번과 재킷을 걸치고 수염도 깎지 않았던 탈레반 대원들이 모두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행진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탈레반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타격하는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돼 SLBM 발사관 6개를 갖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돼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잠수함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첨단 공격 및 방어 장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중형 잠수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독자 개발국이 됐습니다. 이어 3,000톤급 잠수함 2번함인 안모함은 지난해 11월 진수됐고 3번함 신채호함은 다음 달 진수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가운데 우리 군도 원자로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소 몸집인 3,000톤급 잠수함을 갖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영국의 7,6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아트프로가 부산항에 기항 중인 만큼 핵 추진 잠수함 운영 경험 공유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늦은 밤 온산 국가산단의 한 도로. 한적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나더니 차체를 이리저리 흔들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이어 나타난 다른 차량도 교차로를 빙글빙글 돌며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추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차량을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밤중 드리프트 무대로 변질됐던 교차로는 결국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도로에서 고개 운전을 펼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고개 운전을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이곳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저희가 사전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캠코더를 설치한 후에 체증자를 위해서 캠코더 설치한 후에 약 한 2시간가량 잠복을 하고 있다가 온산 국가산단은 고개운전 관련 신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공장이 멈춘 새벽 시간대 차량 통행이 없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이미 난폭 운전자들 사이에선 놀이터로 입소문이 나 있는 탓입니다. 경찰도 잠복 근무까지 나서고 있지만 때마다 장소를 옮겨 난폭 운전을 펼치는 이들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올해만 이 지역에서 5명이 고개 운전을 펼치다 검거된 만큼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동래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에 이어 2번째로 큰 도시이자 항구가 아름다운 포르투. 포르투갈은 EU 백신 여권인 그린패스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외국인도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보니 관광지엔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달 초 야간 통행과 상점 영업시간 제한 등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동안 식당과 숙박시설 이용 시 내 외국인 모두 그린패스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Some restrictions, but it's okay. You can go anywhere. Bem feliz em ver que toda a população está contribuindo com o crescimento da vacinação para poder eliminar de vez com essa questão do vírus. 포르투갈 2차 백신 접종률은 65% 안팎으로 유럽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층과 미성년자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개학을 앞둔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인구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다음 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 유행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전반적인 방역 의식도 같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evantar a medida da máscara é chamada o comportamento que desencadeia muitos outros comportamentos de alto risco, porque as pessoas vão querer voltar a ter o mesmo comportamento que tinham antes do Covid-19.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주류가 된 포르투갈도 백신 접종률만 믿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규지로 감염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피자와 콜라를 실은 배달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은 2.6km가량을 자동 비행한 뒤 목적지인 세종호수공원에 무사히 내려앉습니다. 인근 피자점에서 호수공원 배달지까지 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드론은 큰 드론을 본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드론이 뭘 배달하는 것도 본 것도 처음이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드론으로 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 드론으로 피자 배송을 일회성으로 시연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용화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 드론으로 피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도난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피자를 받을 때 주문 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배송에 투입되는 드론은 2대로 시간당
2, 3회 배달이 가능합니다. 드론 배송에는 첨단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을 적용해 위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근본 드론 배송은 컨트롤러 조종기를 통한 배송이라기보다 자율주행 기술과 단연간에 걸친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함께 총체적으로 집합되어서 드론 배송이 도심 속으로 들어온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는 드론 배송과 관련된 비행 승인과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일단 3개월간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 호수공원에서 드론 배달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하나, 둘, 셋. 오가는 손님이 몇 명인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 닫는 음식점이 늘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시장의 손님 고객들보다는 대부분이 상인들이고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매시장 상인들은 배달앱 등록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횟감을 주문 즉시 떠서 소비자들에게 바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예, 배송 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배달 요청이 2배 정도 많습니다. 평일날은 한 20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4, 50건 사이 나오는데 그래서 배달 위주로 많이 요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북적거림과 흥정하는 소리가 줄어든 지 오래. 도매시장 측은 온라인 장터를 마련해 활로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 과일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상인도 있습니다. 질 좋은 과일 여러 종류를 한 꾸러미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건데 단골이 꽤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SNS나 쇼핑몰로 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생계 절벽까지 내몰렸던 도매시장 상인들. 감염병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회의 흐름에 맞춰 온갖 지혜를 짜내며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강원도 인제 황태마을. 겨우내 잘 말려 진열한 상품은 가득한데 정작 손님은 없습니다. 인근 식당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되고 한로까지 쪼그라들며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조금씩 오기는 하는데 인건비도 못 해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자치단체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황태마을 현지에서 온라인 특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친인척한테 다 선물해 주세요. 무료 배송이에요. 우리 무료 배송. 방송 시작 40분 만에 황태 800상자 완판. 앞서 강원도와 각 시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상인을 위해 꾸준히 온라인 특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 작물 감자와 토마토를 시작으로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튤립까지 팔아치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큽니다. 지난 겨울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산천어 77톤을 통조림과 반건조 제품으로 만들었더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최근엔 풍년을 맞은 애호박이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산지 폐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문이 폭주했고 100톤이 넘는 애호박이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힘들지만 우리 화천군 농민들도 마음을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상인들. 유통 과정을 줄인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조금씩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서울 논현동. 경찰과 소방이 한 건물 입구를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번 여기 두 명만 여기만 문만 지켜주세요. 지하 곳곳을 살피다가 또 다른 문을 따고 들어가니 주점 부엌과 불이 환하게 켜진 복도가 나옵니다. 방마다 차려진 테이블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1층에 문 열라고 하는 낌새가 보인다고?
업주는 모두 돌아갔다고 둘러댔지만 벽으로 위장한 수상한 문을 발견한 경찰. 열고 내려가니 지하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주점 손님과 여성 접객원 30여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염병 예고 위반으로 전부 현행범입니다. 여기서 불응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합니다. 이 업소는 예약을 받고 신분을 확인해 손님을 받으며 몰래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업주 이모 씨와 접객원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손님과 종업원까지 모두 43명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다음 달 입학을 앞둔 외국인 새내기 대학생 300명을 위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안 보이고 교직원과 노트북, 카메라뿐입니다. 메타버스 환영회입니다. 세계 31개국에 흩어져 있지만 가상의 대강당에 한날 한시 모인 학생들. 학장의 축하 연설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기분이 좋으면 하트나 또는 손을 흔들거나 여러 가지 이모티콘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표시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박수 대신 하트 이모티콘으로 화답합니다. 이어서 대학 선배들이 단상에 올라와 학점과 장학금 잘 받는 꿀팁을 공유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알려주는 3가지 꿀팁은 이제 첫 번째는 강의 녹음 그리고 및 녹화하기. 환영회를 마친 뒤에는 대학 선배의 안내를 받아 캠퍼스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치게라고 치킨이나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에요. 코로나19 탓에 열 수 없게 된 신입생 환영회.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대학 측 결정에 메타버스 동아리 학생 10명이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냈습니다. 게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소통하는 장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유학 꿈을 키워온 학생들은 이렇게라도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캠퍼스를 걷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The feeling you get when you're in Korea is different, but still it's a great experience also seeing those little figures and this platform because I've never seen or experienced something like this before. 입학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드디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돼서 캠퍼스를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캠퍼스에 있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학교는 이번에 구현한 가상 캠퍼스를 앞으로 동아리 모임이나 강연, 대학 축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백화점 안에 들어서자 1층부터 6층까지 전체 층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장의 유리창에서 들어온 햇살은 건물 내부를 환하게 밝힙니다. 롯데백화점이 경기도 동탄에서 7년 만에 새 점포를 열었습니다. 건물 아니지만 답답함보다는 마치 자연 속에서 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됐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감안해 방역과 소독뿐 아니라 출입 명부 작성 등 고객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고객분들이 단순히 쇼핑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전간에 한 100여 점의 예술 작품을 소모했고요. 들어오시는 공간에도 미디어 아트를 통해 가지고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주요 백화점들이 연달아 신규 점포를 열면서 출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과학시설도 들어서는 신세계백화점 대전점도 오는 27일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놓고 물건을 진열해놓고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쇼핑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 코로나19로 쇼핑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 유통업계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천연기념물 420호 성산 일출봉입니다. 제주도의 수많은 분화구 가운데서도 드물게 바닷속에서 수중 폭발한 화산체입니다. 최근 성산 일출봉 동남쪽에서 500m가량 떨어진 수심 약 10m의 해저면에서 지름 600m에 달하는 원형의 분화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한 논문을 통해 일출봉의 구조와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저의 또 다른 분화구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그 흔적이 확인된 겁니다. 이번에 해저에서 발견된 분화구 흔적은 지금의 성산 일출봉이 형성되기 이전에 일출봉과 유사한 형태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화구가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던 그 장소에서 어떤 그 분화구의 존재를 지시하는 그런 이제 지형들이 해저 지형이 관찰이 돼가지고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그 추정이 확인이 되었다고 이번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닷속에 원형의 분화구 흔적만 남아 있고 분화구 주변으로 분화구 바깥 부분이 침식된 흔적으로 추정되는 띠 모양의 지형 구조도 관찰됐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해수면의 흔적과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들도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성산 일출봉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존 육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해저 지형과 지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이번 발견이 과거 제주도의 화산 활동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목소리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바리톤 김기훈을 명품 자동차에 비유했습니다. 지난 6월 세계적 권위의 성악 콩쿠르인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우승. 이 콩쿠르의 본상인 아리아 부문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건 김기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성악가 로베르타 알렉산더 등 심사위원 2명이 김기훈의 아리아를 듣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이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심사위원이 울었다는 걸. 우승을 기념하는 리사이틀에서는 바로 그 곡 코른 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속 아리아를 포함해 모두 15곡의 아리아를 열창할 예정입니다. 앞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오페랄리아 콩쿠르에서도 2위를 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젊은 성악가는 자신의 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프라노 하면 조수미 선생님 가장 먼저 생각나듯이 바리톤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미국 CNN이 세계 최고 앙상블의 하나로 꼽은 세종 솔로이스트가 클래식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매트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 데이비드 첸, 뉴욕 필하모닉의 악장 프랭크 황 등 세계적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협연 무대와 콘서트 오페라 등 5개의 독특한 무대가 클래식 마니아들을 기다립니다. 특히 클래식 분야에선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공연을 실시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훈민정음 NFT는 이달 초부터 100개 한정으로 1억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촬영 파일을 활용한 것이어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은 없다지만 국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상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간송미술관은 문화재 보존과 미술관 운영기금 마련이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보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 기후변화로 시설 투자와 보존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재단 설립 이후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로 전시는 2019년 3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어떠한 미술관도 입장료만으로 운영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의 중심은 항상 전시라기보다는 이제 연구, 교육, 그다음에 보존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더더욱더 운영비가 들어가는 쪽이지 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 생기는 쪽은 당연히 아니니까. 간송미술관은 아트센터 나비와 손잡고 다른 문화재 38점도 NFT 아트로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한 가상화폐 시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후원자를 찾기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적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의 여러 가지 창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쭉쭉 펼쳐나가고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의 문화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도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간송미술관은 보물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놔 문화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 관장은 회화와 도자, 고서적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해 간송 컬렉션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 카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뮤지컬 엑스칼리버 아더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소년이 전설에 의해서 그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뽑기로 점지가 되어 있는 어떤 전설의 인물인데 예. 너무나 순수해서 자기는 처음에 믿지 못하죠. 하지만 전설에 따라서 검을 뽑고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더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매력을 좀 느끼셨나요? 공연 중간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누가 따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대사인데요. 초라한 인간이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전설적인 인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작품을 통해서 희망과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팬분들께서 이 순간을 가장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엑스칼리버에서 꼭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언제일까라는 노래입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 함께 잘 이겨내자라는 메시지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 희망이 날개 펼 때까지